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계신 분들이 다 달병가신 줄 알았으면 네, 다른 분께 좀 부탁을 해볼 걸 좀 굉장히 떨리고 있습니다. 네, 안 써왔으면 큰일 날 뻔했을 것 같은데요. 어, 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자면 저 역시 어릴 적에는 사교육 소비자였고 제 또래의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피아노 학원을 다녔습니다. 아주 보편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뭐 터키 행진곡이라든지 엘리제를 위하여 뭐 이런 곡들을 학원에서 배웠고요. 그런데 저는 음악에 소질이 없었고 손가락도 짧고 그래서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건반을 피아노 손가락으로 치라 그랬는데 선생님 몰래 피아노 몸통을 발로 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한 10년을 다녔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체르니 40번 이런 데까지 배웠지만 좀 그만둔 지 한 지금 20년 정도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동요 한 곡도 못 치고 있는 상황이고 도대체 양손을 어떻게 다르게 움직였나 이렇게 신기한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릴 때 학원 보내봐야 돈 낭비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거는 아니고요. 저는 그때 뭐 배우기 싫어서 좀 억지로 다닌 거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뭐 베토벤이라든지 모차르트라든지 뭐 바흐, 쇼팽 이런 음악가들의 음악을 좀 접할 수 있었고 또 조성진 씨가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었을 때도 저게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야지 이룰 수 있는 일이구나 이런 걸 좀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나름대로의 그 피아노 학원의 공로를 인정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희 세이브 더 칠드런도 그렇고 사교육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집단으로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이다 보니까 서로 다른 소질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속도를 가진 아이들이 뭐 모두 각자의 자신의 끼를 발견하고 자기 속도에 맞춰서 그런 재능을 개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그런 빈틈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사교육이고 그것이 사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교육 소비자 권익보호 운동 시작하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이름이 사교육 없는 세상이 아니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인 이유도 이런 이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이 왜 여기에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교육을 이용하는 학생들, 특히 미성년자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소비자이고 배우는 학생이지만 또 그 이전에 아동입니다. 아동에게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의해서 교육받을 권리와 더불어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휴식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런 점이 굉장히 자주 간과되고 있는 거는 모두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 세이브 더 칠드런이 아동 놀 권리를 회복하자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놀이터를 지켜라라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학원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좀 기억나는 사례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만난 아이였는데 초등학생이었는데 우리 어른들도 법정 그 준수 기간이 있잖아요. 그 일주일에 52시간 일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는데 그것처럼 아이들에게도 학교하고 학원에서 일할 수 있는 최대 그 공부 시간을 좀 정해주면 좋겠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놀려면 그러니까 시간을 멈출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놀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꼭 그 아이 문제가 아니고 학원 끝나고 집에 오면 이미 하루가 저물어서 저녁 없는 삶을 오늘도 수많은 아이들이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그런 과도한 사교육 이 아이들의 놀 권리, 휴식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사교육 현장에서 아까 구 국장님께서 몇 가지 사례를 보여주셨지만 그것처럼 폭력적인 환경, 교육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되려 반교육적인 환경 이런 곳에 아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으로 가려면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통계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자료일 수 있는데요. 201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4학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9,060명에게 설문조사했을 때 20명 중에 1명이 학원 강사에게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고 10명 중 1명이 욕설을 비롯해서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뭐 학교라고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는 뭐 학생 인권 조례라든지 지역 교육청, 뭐 교육부 이런 그 상급 기관들에 의한 감독이라든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교사들의 인권도 천천히지만 어쨌든 인권 의식이 증진이 되어감에 따라서 그 발생하는 추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통계에서 학원에서는 그러한 추이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거나 뭐 폭언을 하지 않더라도 암기 비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막말이라든지 굉장히 자극적인 말들, 뭐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들을 쓰는 그런 반교육적인 상황들도 발생을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아까 그 발표에서도 보셨지만 마땅한 제재 방안이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사교육기관의 공교육기관만큼의 전인적인 교육을 요구하기가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배움의 공간에서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첫 번째 냈던 일반 논평의 제목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여기에는 아이들이 받아야 할 교육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인용을 하겠습니다. 교육은 반드시 모든 아동이 삶의 필수적인 기술을 익힐 기회를 보장하고 어떠한 아동도 살면서 맞닥뜨릴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 어려움에 준비를 갖춘 뒤 학교를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반드시 익혀야 할 삶의 기술에는 식자 능력과 수리 능력만이 아니라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능력, 비폭력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능력, 건강한 생활 방식, 바람직한 사회관계와 책임감, 비판적 사고, 창조적 재능 및 삶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 때 필요한 능력을 개발한 역량을 아우른다. 교육은 아동의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아동권리협약 제12조 1항에 따라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그 학교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한다. 교육은 또한 아동권리협약 제28조 2항에 반영된 징계의 엄격한 제한을 존중하고 교내에서의 비폭력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만 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육체적 처벌의 사용이 아동의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며 학교의 징계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님을 명확하게 밝힌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사교육 소비자 권익보호 운동이 단지 소비자 운동을 넘어서 사교육 소비자의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의미 깊은 진전을 이루어내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배움이 더 이상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참고 견뎌야 할 일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과 재능,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삶의 밑거름이 될 때 아이들은 가장 즐겁게 배우고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